여자는 떠났을 때처럼 호련히 돌아왔다.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쌀을 씻어 안치고 가지나무를 무치고 호박을 썰어 된장국을 끓였다. 소리와 냄새가 떠들썩하게 공허를 채웠다. 사막 같던 애련의 간극이 더운 밥상 하나로 메워졌다. 남자는 묵상하듯 밥을 먹었다. 서럽고 안온했다. 밥상을 물리기 전에 뜨끈한 숭늉이 밥그릇에 부어졌다. 숭늉에서 억새를 흔들고 가는 바람의 냄새가 났다. 남자는 여자에게 무어라 물어보려다 참았다. 촛불이 꺼질 때처럼 흰 연기가 남자의 가슴에 피어오르다 흩어졌다. 여자는 설거지를 마치고 들로 나가 들꽃을 한아름 꺾어 들고 들어왔다. 산국화에 묻어온 석양이 집안에 번졌다. 식탁에 꽃병이 놓이자 식구가 는 것처럼 천정의 불빛이 따뜻해졌다. 새잎이 날 때, 꽃잎이 열릴 때, 잎이 꽃보다 붉어질 때, 뒷숲의 나무가 다 벗을 때 하루도 빼놓지 않고 사랑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불량한 가을의 일을 수수밥이 달았는데 호박 된장국이 한없이 깊었는데. (15분) 라디오 52번째 이야기. 저는 DJ 수정입니다. 오늘의 오프닝은 림태주 씨의 그토록 붉은 사랑이라는 책에서 가을의 일이라는 글을 읽고 왔어요. 저번 주 방송 때 읽었던 시인의 말에 직전에 배치되어 있는 글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어렴풋하게 이어지는 내용이 있죠. 사실 가을의 일을 먼저 읽고 시인의 말을 읽어야 이제 시인의 말이 가을의 일이라는 글을 약간 해설해주는 느낌인데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사실 시인의 말이 이 책이 되게 여러 개 있거든요. 저는 몰랐지만 근데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설명 먼저 듣고 영화 보는 느낌이고 나쁘지 않은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번 주에는 이 글의 해설을 함께 오프닝으로 읽었고 오늘은 그 해설의 글을 오프닝으로 읽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잘 지내고 계셨나요? 사실 어젯밤에 찾아왔어야 더 약속에 어울리는 방송이 되었을 텐데 조금은 늦은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개천절이었어요. 하늘이 열리는 날이었죠. 비가 온다고 들었는데 비가 오지 않아서 더 좋았던 연휴이기도 합니다. 저는 빵집에서 알바를 하다가 제주에 내려가게 되면서 그 오래 하던 일을 관두고 얼마 전에 새로운 알바를 찾았어요. 사실 이번 주? 지나간 주말이 첫 번째 출근이었어요. 이제 뭐 그 빵집 근방에 있는 방탈출 게임 하는 방탈출 카페라고 하는 곳에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옛날에는 금요일, 토요일 일을 해서 일요일 날 쉬는 기분이었는데 주말이 어느 정도 남아있는 기분이었는데 똑같이 금요일 공강에 만들어 놓긴 했지만 토요일, 일요일 일을 하고 나니까 사실 오늘 월요일 날 쉬는 게 아니었다면 월요일이 공휴일이 아니었다면 되게 이상하게 첫 주를 주의 시작? 한 주의 시작을 맞이했을 것 같아요. 전혀 쉬는 기분 없이. 사실 오늘 일어났을 때 일요일인 것 같이 생각을 했다가 월요일이라는 걸 깨닫고 혼자 놀랐습니다. 그랬었어요. 여튼 방탈출 카페는 그냥 방마다 컨셉이 있고 주어진 시간 내에 그 안에서
나름대로 추리를 해서 암호와 힌트를 얻어서 결국에 그 방을 탈출하는 하나의 오락시설인데요. 네, 그 오락시설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새로운 경험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냥 뭐 사람들도 죄다 처음 보니까 한 열 몇 명의 새로운 사람들이 있는 단톡방에 초대도 됐고, 그러니까 뭔가 학기가 시작하고 새로운 반을 배정받은 느낌? 얼굴을 다들 익히고 있는 중이에요. 이름은 아직 매치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여튼 뭐 사람들은 다 좋은 것 같아서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말이 이제 주말에 어떻게 제 시간을 잘 활용해야 할지 그것만 익히면 제 사이클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랬네요. 횡설수설 두서없이 떠들었는데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저는 사실 얘기하면서 제가 잘 이야기하고 있나 걱정이 될 정도로 지금 정신이 없거든요. 저스트 10미닛 주제입니다. 내가 점점 닮아가는 것 혹은 사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고 싶어서 사연 주제를 정했는데요. 사연이 꽤나 많이 와서 함께 이야기 나눠볼 게 많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사연입니다. 저는 제 주변 사람들의 좋은 점을 닮아가려고 많이 노력해요. 예쁜 말을 하는 친구를 보며 저도 더 예쁜 단어를 찾아 말을 하고요. 결단력 있는 친구의 모습을 보고 우유부단한 제 성격도 바꿔보려 노력 중이에요. 우리 이삐 수정 DJ님의 예쁜 마음씨도 닮아가고 싶어요. 이삐가 이쁜이 이런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예뻐해 주셔서. 전 마음씨가 생각보다 예쁘지 않지만 뭐 예쁘게 봐주시고 닮아 주신다면 뭐 사연 보내주신 분은 마음씨가 예뻐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응원합니다. 사실 저의 마음씨를 예쁘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이미 고운 마음씨를 가졌다는 반증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다음 사연이에요. 자꾸만 닮아가는 사람은 많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단기간에 닮아가는 사람은 아무래도 남자친구인 것 같아요. 닮으면서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저는 그러니까 저희 커플은 가장 다른 둘이 만나서 가장 닮아가는 중이네요. 가장 다른 둘이 만나서 가장 닮아가는 중이네요. 뭐 대부분의 커플이 그렇겠죠? 너무 닮아서 서로에게 호감을 느껴 좋아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와, 얘는 진짜 나랑 반대다 싶은데 어느 순간 손을 잡고 있는 둘을 발견하게 되는 경우도 있죠. 그게 훨씬 신기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뭐랄까, 우리 너무 닮은 점이 많아. 우리 너무 비슷해 하고 만나게 된다면, 오히려 만나면서, 얘가 나랑 생각보다 다르네 라는 점에서 놀라게 될 일이 많을 것 같은데, 왜냐면 사람은 겉부터 속까지 다 똑같을 수가 없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똑같이 하나의 가수를 혹은 하나의 노래를 좋아한다고 해도 이 사람이 이 노래를 좋아하는 이유와 내가 이 노래를 좋아하는 이유가 다를 수 있겠죠. 뭐, 단지 그 가수를 좋아해서 혹은 이 가사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 이유가 다르다는 건 결국 그 두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려주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왠지 닮은 사람들이 우리 닮았어 너가 좋아하고 만나게 된다면 서로가 생각보다 다르다는 거에 놀라는 반면 우리 정말 반대야. 우리 어떻게 만났는지 신기해 하는 사람들은 왜 너한테서 내가 보이지? 왜 너는 날 닮아가고 나는 널 닮아가지? 라는 거에서 신기함을 충분히 느낄 수 있겠네요. 그렇죠. 한때 정말 멋있다고 생각한 사람의 모습, 그 사람을 잘 몰랐을 때 그 사람이 어떠한 모습을 보고 멀리서만
와, 어떻게 저 사람은 저럴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었어요. 부럽고 본받고 싶기도 했고요. 생각을 머금고만 있다가 시간이 조금 더 흐르고 그 사람과 가까운 사이가 되었는데 그동안 줄곧 묻고 싶었던 걸 묻지 못했어요. 지금은 다시 멀어버렸고 결국 못한 질문의 답을 스스로라도 찾아가려고 하다 보니 그 멋지다 생각했던 모습을 조금은 닮아가고는 있는 스스로를 발견해요. 그쵸. 그게 근데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원하는 모습을 닮아갈 수 있는 게 아닐까 또 생각을 해봐요. 왜냐면 어쨌든 내가 멋있다고 생각한 상대방의 모습은 어쨌든 내가 만들어낸 환상에 불과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거를 상대방이 직접적으로 물어봐서 그 환상이 깨지는 것보다 그것을 유지시켜 놓고 그것을 나의 롤모델 혹은 닮아가고 싶은 모습으로 설정해 둔다면 자기가 진짜 그러한 사람이 되고 싶다면 정말 그렇게 되는데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듭니다. 생각을 머금고만 있었다는 말이 참 예쁘네요. 상대방을 배려하는 태도를 닮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좋은 일이네요. 그 사람이 오늘 옷 정리를 했다고 했고 잠시 후에 옷 정리를 하고 있는 나를 발견해요. 그 사람의 일상과 닮아가고 싶은 마음인 것 같습니다. 사랑에 빠졌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 걸까요? 뭔 말이야? 사랑에 빠졌다고 얘기할 수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원하지 않는데 점점 아빠를 닮아갑니다. 조금은 이기적이고 융통성 없는 고집쟁이의 단점만 닮아간다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알고 있어서 그러지 않으려 노력하지만 남에게 피해주지 않으려 항상 다짐하지만 본래의 성향은 바뀌지 않는 것 같아요. 또 남자친구 닮아가고 있습니다. 저와는 다른 훌륭한 성품이에요. 인사도 잘하시고 긍정적이시고 다정하며 마음의 여유가 느껴지는 분이에요. 보고 배우며 인사도 일부러 해보고 좋은 쪽으로 생각하려 노력해요. 저도 다른 사람에게 배울 점이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저도 크면서 내가 싫어했던 부모님의 모습을 종종 저에게 발견할 때가 있어요. 그럼 되게 뭔가, 아, 난 그걸 그렇게 싫어했으면서 흡수해버렸나 싶어서 정말 좀 기분이 묘하게 나빠지긴 하지만, 뭐, 그걸 알고 있다는 것 자체가 변화할 수 있다는 하나의 지점이라고 생각하면 굳이 부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언젠가 급해지면 바뀌겠죠. 또 좋아하는 상대방의 모습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건 바람직한 일이니까 다짐과 닮아가려 노력하는 모습 둘 다 유지하신다면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성장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 봅니다. 오늘의 사연 이렇게 마무리했어요.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어, 나도 모르게 닮아가고 있는 것들 혹은 사람 아무래도 서로 항상 영향을 끼치는 관계 세상 속에 살아가다 보면 뭐 좋은 점은 그거에 대해서 인지만 하고 있다면 내가 가진 영향력이 주변의 내 소중한 사람까지 바꿔놓을 수 있다는 걸 생각하면 스스로의 마음가짐, 몸가짐을 조금 더 조심하게 되는 좋은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뭐 주변에 아 진짜 성격 왜 저래 마음에 안 들어 하는 사람 있으면 거기서 또 난 저렇게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배우면 되는 거고 선택만 잘한다면 뭐 서로의 손을 잡고 있는 사실 자체는 정말 여러모로 세상을 살아가는데 외롭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뭐그 선택이 아, 난 몰라 나쁜 것도 괜찮아. 내가 어떤 영향을 끼치든 상관없어 이런다면 그것도 뭐 상관없고요. 본인 인생이니까요.
하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건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슬슬 다음 코너로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15분이 훌쩍 넘어버렸네요. 오늘의 절대 선곡 시간은 10cm의 네가 참 좋아 라는 노래입니다. 원래 주얼리의 노래인데 주얼리라는 여자 오래된 걸그룹 분들의 오래된 어쨌든 약간은 빛바랜 보석 분들의 노래인데 10cm 분들이 리메이크를 하셨죠. 빛바라다는 게 나쁜 건 아니죠. 그만큼 추억이 많이 담겨있는 색이 바랄수록 예쁜 보석도 존재하는 법이니까요. 그럴 리는 없겠지만 혹시나 주얼리 분들이 이 방송을 듣게 된다면 기분 나빠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여러모로 단어에 보충 설명을 해봅니다. 어쨌든 네가 참 좋아 라는 노래는 초등학교 때부터 참 좋아하던 노래인데 이번에 리메이크 앨범이 나와서 참 즐겨 듣는 노래 중에 하나예요. 함께 봐볼까요? 한 소절 불러볼게요. 온종일 정신없이 바쁘다가도 틈만 나면 네가 생각나. 언제부터 내 안에 살았니? 참 많이 웃게 돼 너 때문에 난 이러다가 아직은 얘기할 수 없지만 나 있잖아 네가 정말 좋아. 사랑이라 말하긴 어설플지 몰라도 아주 솔직히 그냥 네가 참 좋아. 저저적 저저적 이런 노래죠. 오랜만에 추억을 되살리며 주얼리 분들의 노래를 들어보시는 것도 리메이크된 10cm 오빠들의 노래를 들어보시는 것도 두 개 다 추천드립니다. 오늘의 코너 이렇게 마지막으로 마치면 되겠고요. 다음 주 저스트 10미닛 53번째 저스트 10미닛 주제는 내가 가진 징크스예요. 사실 징크스라는 것 자체가 말로 규정지어버리면 벗어날 수 없고 그 안에 갇히게 되는 나쁜 영향이 있는 것 같긴 하지만 뭐 제가 징크스 생각해보라고 해서 내 징크스가 뭐가 있었지? 이건 내 징크스였어 라고 발견을 하시는 일보다는 원래 가지고 생각하고 있으셨던 징크스가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조심스레 주제를 꺼내봤습니다. 막 또 저 때문에 징크스를 하나 더 만들고 그러시지는 않으리라 믿어요. 살짝 위험한 주제지만 이야기 나눠보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아나요? 사연 보내보면서 생각보다 별거 아니었어 하고 자신만의 징크스를 깨게 될지도요. 오늘 하루도 맞춰가는 공휴일 개천절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찾아올게요. 안녕, 수정이었어요. 사연 링크는 유튜브 정보 박스만 알아야 했고요. 페이스북도 비슷하게 있어요. 진짜 안녕.